여야 공천 잡음이즘 공천 잡음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일단 경선 끝에 공천장을 받았지만 다시 공천장을 뺏기는 취소되는 사태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 국회 부의장 5선인데 이분도 취소가 됐고 도태우 변호사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다가 결국 공천 취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5.18 폐엄의 발언이 터졌을 때만 해도 어떻게든 좀 끌고 가려고 했었던 건데 추가로 계속 하나둘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던 발언, 기이한 행동 볼 때면 죽을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 뇌물 혐의 있던 정치인, 죽음으로 영웅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겨냥. 자, 어쨌든 뭐 촉매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죠. 공천 취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 개인적으로 도태우 후보자 이 발언을 쭉 제가 챙겨봤습니다. 그럼 완전히 네. 다 본 건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자료를 내가 다 본 건 아닌데, 근데 과연 오늘 홍준표 그 대구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불판 뒤집듯이 이런 그렇죠. 식으로 뚝딱 뒤집듯이. 예, 경선에서 한번 통과를 했으면 나머지는 유권자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예. 솔직히 말해서요. 가령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두고 도태우 변호사가 아마 저것도 광화문 시위 현장에서 했던 얘기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자꾸 다른 말들이 터져 나온다 이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촛불 시위 때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땅을 파묻고 박정희 대통령 유해 옆에 눕히자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보수 어느 쪽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당장 정치판에서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문제제기 안 하는 겁니까? 보수 쪽에서는요? 글쎄요. 저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그런 자료를 확실히 가지고 있으니까 가령 저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칼럼 같은 데서 한두 번 언급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판에서 물러나라 이 소리까지는 저는 안 해요. 네. 그건 유권자들이 판단을 할 문제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도태우 변호사가 가령 우리 국가의 뭐 기본 체제를 흔드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가령 광주 사태에 북한군이 개입했을지 모른다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좀 철저히 조사를 해달라.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뉘앙스가 마치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이래서 제재를 가한 것이거든요. 정확한 건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사실은 상식이다. 뭐 이런 발언이었어요. 예, 그 비슷한 이제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가령 이 홍준표 난 대구시장의 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이 정도를 해서 이미 경선을 통과를 했으면 이 대구 지역에 이 지역이 말이죠. 지역이 가령 서울 수도권이라든가 뭐 광주, 충청도라든가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뭐 광주면 예측 안 되겠죠. 그런데 대구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령 광주 지역에 영남을 폄하하는 발언을 한 분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가 그거하고 시비를 안 걸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발언 5.18 자체를 폄하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5.18 자체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거나, 그게 뭐 단순 폭력 사태라거나 만약 이랬다면, 저도 도태우 변호사의 말이 지나치다.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건 지금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다만, 거기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느냐. 철저히 조사를 해달라.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될 정도인가? 전두환은 새 시대를 연 보기 드문 대통령이다. 이거는 그건 개인의 의견이죠. 개인에 대한 인물의 가령 평가다.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어떤 사물을 보는 데는요. 가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공을 네.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과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서 박정희는 완전 독재자다 이 얘기밖에 안 하는 분들이 있단 예, 말이에요. 예.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이 완전히 갈라지잖아요. 뭐 요즘 건국 가령 전쟁 이런 영화도 있고. 전두환 네. 대통령에 대해서도 의견은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걸 갖고 내 의견과 다르다. 아니면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의견과 다르다. 이래서 어찌 사람은 증시를 하면 안 돼. 이렇게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정우택 의원 공천 취소된 데는 경선에서 패한 서승우 전 충북 행정부지사가
전략 공천 됐단 말이죠. 예. 그런데 도 변호사가 공천 받았던 대구 충남구 경선 같이 했던 임병헌 의원에게 공천장이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갈 수 없겠죠. 왜 그런가 하면 경선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네. 또다시 거기도 전략지구로 아마 지정이 될 겁니다. 네. 전략지역구로. 그렇게 되면 가령 그 다른 지역에서 뭐 경선에서 떨어진 분이 그 넘어온다는 거, 그걸 전략 공천한다라든가 뭐 이런 건 가능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떨어졌던 임병헌 후보를 다시 전략 공천한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그 정봉주 의원인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박용진 마찬가지예요. 의원 안 그래 지금 민주당이 딱 잘하지 않습니까? 박용진은 아니다. 이미 경선에서 끝났기 때문에 박용진 후보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고, 박용진 의원은 과거에 전례가 있다. 그런 전례가 있다. 1위 후보가 만약에 문제가 돼서 후보 자격이 박탈이 되면 2위 후보가 그 2위 후보가 받은 전례가 있다. 전략직으로 지정한 다음에 그냥 전략 공천하는 거죠. 그 예, 후보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가령 그렇습니다. 그쪽에 지금 논의되는 것도 지금 그 조상호, 한민수 이 두 분이 논의가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조상호는 금천구 경선에서 떨어진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다른 지역에서 떨어진 분을 이쪽에 데려와서 전략 공천을 할 수도 있는데 조상우 그러면- 변호사, 한민수 대변인. 예, 그럼 거기서 밀린 그것도 그 엄청난 감산 30%를 얻어맞고 밀려버린 박용진 의원을 다시 전략 공천하는 그 문제가 있느냐? 그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한민수 대변인이 공천 받는다는 설도 있고, 그건 제가 민주당 사정을 잘 모르니까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든 박용진 의원은 뭐 나름대로 굉장히 억울하게 됐죠. 네, 과거에 했던 말, 뭐 업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두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장해찬, 조수현 두 분인데요. 자, 조수현 후보, 대전 서갑인데 일제 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 제주 4.3은 김일성 지령받고 일어난 무장폭동, 장해찬 부산 수영 후보, 난교 등등의 발언, 동물병원 폭파하고 싶다가 또 최근 나왔고, 자, 저 부분도 상당히 좀 문제입니다. 서울시민 교양 수준 얼마나 저급한지, 일본인 발톱의 때만큼 따라갈 수 있을까? 자, 저 말들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장예찬은 그 친윤 최고위원으로, 청년 최고위원으로 네네. 그 이름을 많이 알렸잖아요. 그리고 방송에서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굉장히 재치 있게 말을 참 잘하는 친구인데. 뭐 선거 때부터 밀착 예. 수행을 했고, 예, 그죠?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국 음악 학교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무슨 음악 학교를 잠깐 다니다가 왔어요. 예, 드럼을 전공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무협소설을 쓴다든지 이제 하면서 그 활동을 한 사람인데, 난 어떻든 장예찬의 그 문제 있잖아요. 네. 가령 뭐 나교운을 했거든요. 그렇더라도 사람만 뭐 전문성이 있으면 똑똑해서 된다. 전문성이 있고 네. 하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아무리 20대 중반 때 그런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도덕성이 확립된 나이일 텐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면요. 과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장예찬을 나무라지 못한다면, 장예찬이가 그렇게 비판을 하던 이준석이가 27때 이른바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나무랄 거예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적어도 뭐 물론 32입이라고 했으니까 20대에는 실수는 어느 정도 봐줄 수는 있지만은, 그렇더라도 한 말이 일일이 그 특히 일본인의 그 어떤 염치 문화를 칭송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이게 뭐 일본 사람들 발톱의 때만큼 하는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 지금 민족 감정을 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조상호 십니까? 누굽니까? 아까 그 얘기를 한 사람 조수현 조수현 후보. 씨죠. 네. 조수현 씨. 제 친구가 일제 강점기 때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때가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 솔직히 말해서 일제 강점기 운운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역사 공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 그런가 하면요, 일제 강점기라는 말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하면 북한이 역사를 나눌 때 그렇게 나눕니다. 일제 강점기, 미제 강점기. 지금 대한민국은 미제 강점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일제 시대라고 얘기를 하든지 일제 강점기라고 할 때는 거기다 설명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일제 강점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저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사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다. 난 그렇게 믿어요. 네, 그런데 뭐 어떻든 예. 저 두 사람의 말과 도태우 변호사의 말을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네네. 과연 누가 더 어정단상에 스스로 안 될 사람입니까? 네. 나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응? 가령 정우택 그 의원 같이 부의장 같이 트릭에 나는 정우택 의원은 트릭에 말렸다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제가 CCTV도 있는 데서. 예, 제가 주변에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었거든요. 녹음도 철지 다 돼가 있었고, 녹음이 뭐 하나부터 10개가 넘도록 다 녹음돼가 있었고, 철지 상대방의 계략에 넘어갔다. 그 계략이 야당 쪽인지 이 여당 안의 경쟁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계략이나 넘어간 걸로 보는데 그렇더라도 아무리 막 거절을 하다가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이 100만이든 10만이든 그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못 받을 돈을 받았으니까 그건 자기가 감수를 해야 될 문제인데 하지만 도태우 변호사의 문제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상해요. 내가 홍준표 대구시장 편을 좀처럼 들지 않는데 이분은 홍준표 대구시장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도태우 변호사한테 밥을 얻어먹은 것도 아니고 술 한잔 얻어먹은 것도 없는데 내가 보면 야, 이 정도 갖고 이러면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서 다 시위했을 때 너희들은 뭐 했느냐. 내 역시 그런 말을 들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지금 참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 나는 광화문에 나가서 시위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 도태우 변호사는 열렬히 그런 데 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시위에도 참여를 했고 문재인 정권을 열심히 비판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런 현장에서 말을 하다가 좀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좀 약간 과장된 말도 하고 좀 심한 말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예. 약간의 이재명의 발언을 거론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댕강 쳐버리면 네.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